그래서 이제 그 거래 행위와 재무 구조, 거래 행위가 일어났을 때 재무 구조와 재무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혹시 잘 보이시나요? 뭐 조금만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보입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잘리는데 괜찮나요? 잘립니까? 손익계산서 오른쪽 부분이 아, 잘리는. 오른쪽 거는 뭐 잘려도 네네. 잘려도 괜찮고요. 우선은 그 재무상태표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한번 보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회사 자본금 1억에 이익잉여금이 3억 되는 회사. 그래서 자본 총계는 4억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6억, 비유동부채는 제로. 그래서 부채 총계는 6억. 여기 이제 보면은 매입 채무 2억에 단기 차익금 3억, 가수금 1억 이렇게 있는 회사죠. 그래서 총 자산은 이제 그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자산 규모 10억짜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요. 우선 여기에 그 부채 비율 공식 여기 나와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자본 총계분의 부채 총계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4억, 부채 총계 6억. 그래서 부채 비율은 150%죠. 그 다음에 아까 차입금 의존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차입금 의존도는 총 차입금 나누기 자산 총계. 자산 총계는 10억인데 총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3억하고 장기 차입금 제로. 근데 이 가수금도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건데 차입금이에요.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를 표현할 때는 보통 반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반영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반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반영한다고 치면은 우리 회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40%가 되죠. 10억분의 4억 이렇게 되고요. 자기 자본 비율은 자산 총계분의 자본 총계인데 자산 총계는 10억이죠. 10억. 여기에 자기 자본은 자본 총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4억. 이게 자본 총계고요. 그래서 10억분의 4억 해서 자기 자본 비율 40%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자 보상 배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자 비용 분의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여기에 뭐 좀 숨겨져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자 비용 1,000만 원인데 영업이익은 1억 2천. 그래서 12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영업이익 이자 보상 배수가 1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총 자산 회전율은 평균 자산분의 매출액인데요. 요 회전율을 볼 때는 평균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초 플러스 기말의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은 우리 자산 분의 매출인데 이 자산이 10억이고요. 여기 매출이 여기 10억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 자산 회전율은 1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 매입 채무 회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매출 채권은 아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평균 매출 채권 분의 매출액. 그래서 우리 매출 채권이 우리가 외상 매출이 일어난 것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금방금방 돌아오느냐 이거고요. 요건 지금 회전이 5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5회전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회전 기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회전 기간은 365 나누기 요 회전율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13일.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5라고 하면은 회전 기간이 73일. 그래서 매출 채권이 한 73일 만에 회수된다. 한 두 달 반이 지나야지 돈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게 보면은 매입 채무 회전율도 73일 만에 돌아오고 재고 자산 회전율은 109일 만에 돌아오더라. 그래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 자, 요거를 매출 채권에서 매입 채무를 빼고 재고 자산을 플러스 한 거를 순운전 자본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채권은 우리가 돈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쓴 돈이잖아요. 쓰고 아직 못 받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나간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 때 순운전 자본 회전율이, 회전 기간이 지금 109라고 돼 있으면은, 와, 우리가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매출이 이를테면은 뭐 한 10억이다. 뭐 그러면은 항상 한 3분의 1쯤 되는 여유자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순운전 자본 회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도 이렇게 운전 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기업은 이게 마이너스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출 일어나도 겁이 안 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플러스고, 이게 점점 커지는 회사들은 매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금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항상 자금 조달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이전에 요 회전율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한 몇 가지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부채 비율이 150%였고 차입금 의존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상거래가 일어날 때, 뭐 대출 받는 것도 상거래고요.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상거래고요. 다 그냥 거래라고 보거든요. 재무의 회계에서는. 자, 이 거래가 일어날 때 우리가 재무 구조와 재무 비율들이 어떻게 바뀌냐,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살펴볼게요. 대표님 여기 왼쪽에 재무상태표 글씨가 작아서 아, 조금만 확대해 그런가요? 주세요. 네. 보이나요?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자, 한 포인트 줄이셔도 네. 그냥 이렇게 보죠. 자, 이 각 거래들이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표시되느냐,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2억을 단기 대출, 단기 차입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한다. 자, 자금의 조달이 아까 대변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게 왼쪽이라고 했어요. 자, 자금의 조달, 대출을 받았다. 단기 차입금은 2억이 플러스가 되고요. 부채 총계 2억 늘어났죠. 그 다음에 요게 임차보증금으로 가요. 자, 그럼 자산도 2억이 늘었죠. 그래서 늘 보시다시피 부채와 자산과 부채 자본 총계는 동일하다.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 요걸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부채 비율이 아까 150이었다가 200%로 뛰어요.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판매를 위해서 상품 4억을 외상으로 구입한다. 자, 남의 돈을 쓴 거예요. 매입 채무가 4억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상품 재고로 4억이 늘어나요. 자,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고 해서 역시 자, 이쪽 똔똔입니다. 차이가 똑같아요. 요때 부채 비율은 이제 300%로 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비해서 자산이 10억이었다가 6억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게 자본 쪽은 늘지 않고 부채만 열심히 늘었어요. 6억이 늘어서 12억이 됐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400, 자본 총계 400인데 부채가 그러니까 4억인데 부채가 12억. 그래서 300% 이렇게 뛰어 올라가죠. 유동 비율도 나빠지고요. 유동 비율도 유동 자산이 유동 비율은 좋아졌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번에는 만일 2억 현금으로 2억 외상 매출금을 매입금을 갚는다. 그러면은 매입 채무가 외상 매입금이니까 요게 한 2억 줄어들어서 2억이 되고 2억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에 현금이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죠. 역시 자산과 부채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채 비율은 250%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다 볼 거 없이 만일 자 지금이 이제 부채 비율이 250%인데요. 그리고 유동 비율이 100%인데요. 아까 200이 넘어가면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채 비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가장 흔한 액션 중에 하나가 이제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를 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은 유상증자 자본금이 2억이 늘어났는데 다 이제 현금으로 이제 보관했다. 그 마이너스 2억이었다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부채 비율이 이제 166% 이렇게 개선이 되고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아까 100에서 120%가 됩니다.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가려면은 여기 지금 분자만 늘어나는 것보다 분모를 줄이고 분자를 늘리면 훨씬 더 좋잖아요. 좋아질 거잖아요. 쌍피죠, 쌍피. 자, 그런 방식이 이제 가수금 출자 전환 방식이라는 건데, 이를테면 가수금이 있는 거를 1억을 빼버리고 자본금을 1억을 늘려서 이제 총 3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부채 비율은 이제 128%까지 떨어지고 유동 비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무 활동들 중에서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확 늘어나는 활동도 있고 이쪽만 열심히 늘어나는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활동에 따라서 이 재무상태표, 이 재무 구성이 하나하나 전부 다 다르게 작용하면서 움직인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